이맘때 시골의 아침은 분주합니다. 갈아엎으면 발효가 돼서 이 벼에 거름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농부의 계절이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새내기 준비하려고 기계를 다 갈아놨네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시골에서 씨앗 심을 때니까 씨앗이 싹 나고. 논으로 나갈 채비를 마친 변모들이 고운 자태 뽐내며 주인을 기다립니다. 서천에서 큰 농사를 짓는 정소영 씨 가족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죠. 멋있는 날이요. 바쁘시네. 예. 땀이야 여칠해갖고 약 쳐가지고. 올해 첫 모내기 하는 날 3대가 모두 출동했습니다. 금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곳에 자리 잡은 논산시 상월면. 금강 물줄기 닿는 곳마다 비옥한 옥토가 펼쳐집니다. 이 마을 토박이 권태옥 씨는 딸기 맛 보느라 바쁩니다. 아우 며느리가 벌써 먹었네. 지 며느리가 다 갈고 먹어. 딸기는 봄 5월달에 딱 먹는 과일이거든요. 아이들이 잘 몰라요. 딸기는 언제 열리는 과일인지. 봄에 4월달, 5월달에 열리는 거예요. 예쁘게 이렇게 깔아줬죠. 잎을 깔아줬어요. 그냥 놓으면 지 며느리가 하도 많이 먹었어서. 여기 사이에 얘를 갔네. 얘는 호밀이에요. 호밀. 호밀이랑 크라고 났어요. 호밀이랑 얘랑 서로 싸우면 안 되는데 호밀은 키가 크니까 안 싸우거든. 근데 보니까 감자랑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감자랑 얘랑은 키가 비슷하니까 서로 싸워서 다음에는 감자랑 얘랑은 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이렇게 볏짚을 깔아준 거예요. 해야 되는데 감자를 심었더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얘네들 습도 유지도 되고 이렇게 며느리도 별로 안 들어오고. 또 며느리가 먹었네. 며느리가 먹었어. 시어머니를 갖다 놓아야 될 것 같아. 며느리들이 이렇게 잘 먹어요. 딸기를 좋아해요. 여러 작물을 함께 키우는 태옥 씨의 밭. 서로 이렇게 같이 키워요. 딸기만 쭉 있는 게 아니라 마늘도 있고 여기 양파도 있고 여기 땅속에는 생강도 있어요. 서로 그냥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자기네들 도와주면서 크는 거예요. 6년 전부터 태옥 씨는 땅을 갈아엎지 않고 사람 손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저 보물이에요. 여기 있는 게 다 보물. 우리 집 보물. 액비. 넘치네. 은행액비, 이건 풀액비, 참깨액비, 음식물액비. 이게 아주 좋은 거름이에요. 이 풀을 물 넣고요 발효시킨 거예요. 물만 넣으면 부엽도 조금 넣으면 이게 좋은 거름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키우는 거예요. 비료 안 주고. 이게 풀이 이제 썩어서 이렇게 된 거 1년 된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한 5년 정도 돼야 명암을 좀 내밀죠. 땅에서 난 것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는 순환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자연적인 거 천천히 슬로우 천천히 농사 져요. 사실 태옥 씨가 농사 짓는 일만큼이나 심혈을 기울이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넣는 거야. 올려줘요. 이름조차 생소한 예로부터 내려온 토종 씨앗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죠.
토종은요, 우리나라에 적응해서 오랫동안 100여 년 이렇게 하는 걸 토종이라는 다막음은 일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엄청 오래 100여 년 넘게 되니까 이제 정착이 돼서 된 건데 이건 일본에서 건너온 다막음. 자광도 조선 인조임금 때부터 했던 건데요. 인조임금 때 사신으로 우리가 중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갖고 온 건데 자광도가요 이런 색이에요. 토종 씨앗 사전이라 불릴 만큼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엄청 오래된 거. 근데 기본이 옛날부터 250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300년 가까이 된 종자이거든. 토종하면 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헌에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 대골도 이런 거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그냥 구전으로 쳤는데 얘는 문헌에 딱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색깔들이 되게 다 달라요. 네. 이거는 저 거의 키만 하죠. 이렇게 하셔야 더 유리하게 되나요? 와. 저희 키만 하죠. 이거. 벼가 이렇게? 예, 이렇게 커요. 그래서 정말 논에 있으면 저 파묻혀요. 이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 힘들죠. 얘 특징은요. 나중에 이렇게 대가 이렇게 대나무처럼 대가 있는데 여기에 짙은 녹색이 돼요. 참 멋있는 남성적인 벼예요. 지금 표현이 잘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요. 꽁 깃털하고 같다해서 자치나. 이거는 벼 했을 때 정말 예뻐요. 정말 그 까추리 깃털하고 똑같아요. 밥맛 엄청 좋아요. 요거 기다란 실처럼 생긴 거 이렇게 까락이에요. 씨앗을 남한테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거. 어떤 거 막 냄새 풍기면서 다른 것도 못 먹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 자기. 이거는 보호 그거에 의미가 있는 거. 이 까라군요. 언제 이렇게 공부를 다 하셨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남이 시키면 이렇게 못 하는데 제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죠. 다막음, 홍색나, 자치나 등 200~300년 넘게 내려온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일에 태옥 씨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류한 씨앗은 유황에 담가 이틀 동안 소독한 뒤 파종합니다. 이 토종 씨앗을 따뜻한 곳에 이틀 정도 놔두면 싹이 움트게 되죠. 유황은 살균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유황 자체예요. 그래서 저희는 유기농으로 하니까 일반 소독약으로 하면 안 되니까 유황으로 그 대처를 하는 거죠. 흙을 밟고 사는 일이 늘 즐겁지만 특히 태옥 씨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씨앗이 자라 초록이 되고 열매를 맺는 일은 늘 경이롭습니다. 가을 거지 때도 기쁘고 좋은데 봄에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씨앗이 막 땅 그 무거운 땅을 들썩들썩 하면서 그 씨앗이 싹이 나면서 요만한 싹이 나서 크거든요. 그때 보면은 정말 자연은 위대하구나. 얘도 그런 거 보면 저 이쁘게 잘 커지고 이제 막 바빠지죠 이제 뭐. 씨앗은 엄마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도 그걸로 했는데 그 씨앗이 죽고 그 영양분으로 다음 세대가 크거든요. 태옥 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씨앗은 또 무거운 땅을 들썩이며 자라나겠지요.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태옥 씨는 행복합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가장 바빠지는 건 농부입니다. 74살 아버지가 변모를 싣고 아들 손주까지 모두 논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세요? 오늘 서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모시는 날이요. 아버지의 눈을 물려받은 아들 정소영 씨는 15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온 가족이 출동했지요.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우리 내오간 그렇게 해요. 얘들이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 때는 와서 아르바이트 해요. 안 하면 돈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가려면 해야지. 근데 오늘 또 할아버지한테 아르바이트 타갈 거요? 내일도 와요. 일을 그냥 시키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비를 주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가 이만큼 일을 하면 그 노동의 대가, 내가 일한 그 시간의 그 대가를 지금 학생들도 다 아르바이트에서 용돈을 벌어 쓰잖아요. 중학교 3학년 둘째 수은이, 장남 우혁이, 그리고 막내 우진이까지 모판을 나르느라 열심입니다. 근데 학교 안 가고 할 때는 아빠 일하는 걸 봐야 알으니까 그래야 이제 아빠 마음도 알고 그래서 좀 데리고 나오는 편이에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지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그냥 몸 쓰니까. 전 집에 자고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그다지 편하지는 않아요. 진로를 고민하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벌써 진로를 선택했어요? 네. 어디로 간다고요? 한국농수산대학교요. 농사만큼 정직한 일은 없지요. 뙤약볕 속에서 땀 흘려 모를 심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늘 보답을 해주는 것이 고마운 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했던 땅 위에 지금은 아들 정소영 씨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땅을 아들이 물려받고 또 그 땅을 손주가 갖고 가겠지요. 5년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그때 결정을 했더니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쟤들끼리 이제 정리를 해줄 만큼은 다 해줬어. 그런 게 지들 다 해줬어. 열심히 내가 또 그렇게를 해주니까 열심히 해서 농장도 들고 불어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기만 해도 좋지. 아버지가 살았을 때 경영권을 주어가지고 잘못되면 아버지가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친구처럼 조언을 해주고 서로 상의도 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찍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남자 위주인 것 같아도 이만큼 살게 된 1등 공신은 어머니 김옥자 씨였습니다. 지금 나는 먹고 사는 것이 이 사람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서 이 사람 없고 6평이 등기가 나 있어. 아이, 알아줘야지, 그럼. 여기 시집 왔을 때 넌 2마지 가지고서나, 2마지 반. 그거 갖고서나, 나 21살에 시집 와갖고 여하튼 일만 죽게 했는데, 그럼 안 알아주면 나한테 혼나야지. 이 집에서는 누구나 일한 만큼 평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일을 다 같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각자의 수익 구조가 별개로 딱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벼농사 한 거를 저는 수익을 잡고 있고요. 애기 엄마 같은 경우는 뭐 일부 벼농사 지은 거 조금 하고 저기 뭐 옥수수 뭐 한우는 애기 엄마 앞으로 돼 있고요. 밭작물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앞으로.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농사 지은 거에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개별적인 소득 구조는 다 개별적인 거는 다 개별 경영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앞으로 뭐 안 주면 일이 지치고 힘들죠. 근데 제 앞으로 뭐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재밌고 그렇죠. 2번 했어요, 2번 했어.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첫 모내기를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파종을 기다리는 벽시가 많거든요. 마지막이에요. 저희 이게 3번째예요. 3번째. 그러면 이만큼 2번 했어요.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여도
얼마 후면 이 변모들이 소영신의 눈을 파랗게 물들이겠지요. 이 모든 과정을 아들은 눈에 담아둡니다. 자녀들한테도 저희 대학교 졸업하고 한 1년이나 2년 좀 사회생활하고 좀 격양됐으면 한 25세쯤 되면 애들도 저희도 아이들 한 25세쯤 되면은 주고 제가 먹고 살 거는 제가 또 따로 마련을 해야죠. 아버지는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 없는 평생 농부. 그 뒤를 자식들이 이어갑니다. 씨앗이 움트고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서천 사람들의 기절이 무르익어 갑니다. 아,